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네, 기소 관련된 이야기 나눠주실 박성영 동아일보 정치부 부국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전격적인 개헌 발표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박 대통령 스스로가 표현했듯이 기존의 어떤 헌법이라고 하는 틀로서는 네. 중차대한 지금 경제, 남북관계 이런 총체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네. 이런 것을 내세웠습니다. 이 사실 개헌의 명분은 박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정치권에서 그동안 87년 어떤 이 개헌의 헌법은 이제 30년 수명을 다했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여야를 망라해서 많이 나왔던 사안인데 박 대통령이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는 이제 박 대통령이 중차대한 여러 가지 지금 어떤 경제 난국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절감했다라고 하는 네. 자기 고백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의 사실 반응이 주목되는 것은 네. 이런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개헌론 제기가 어떤 최근에 어떤 미르 최순실 사태 네. 또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이렇게 갖가지 임기 말에 불거지는 정권의 어떤 비리를 덮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카드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순수성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앞으로의 야권의 수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권력 구조 자체를 뒤엎어서 과거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느꼈던 어떤 권력을 야권에게 정권 교체 당하지 않는 네. 이런 하나의 수단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앞으로 얼마나 제기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의도가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 논의를 정부 안에 개헌 논의를 다룰 기구를 두겠다라고 얘기했고 과거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공약사항으로 4년 중임제를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 중에서는 4년 중임제의 어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대권주자뿐만 아니라 여야 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다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점을 의식해서인 걸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박 대통령의 개헌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그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과거 2012년 대선 때 본인이 선호했던 권력 구조를 못 박지 않은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개헌의 필요성은 여러 각도에서 느끼는 사람들이 사실 여야가 많고 네. 국민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이것을 권력 구조 하나로 딱 찍어서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든 어떤 구조가 됐든 이것을 대통령이 못 받고 나선다면 거기에 그 권력 구조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네. 이것은 야당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여당 내부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데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되면 개헌은 굴러갈 수 없다. 네. 아마 이런 판단에서 오늘은 그 기존 헌법의 한계만을 강조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틀은 또 정부도 마련하겠다. 그리고 어떤 국회도 논의를 해달라. 해서 어떤 다수의 의사가 결집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쪽으로 열어놓은 그래서 가능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네. 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조금 전 얘기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헌에 반대해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진짜 그런가요? 블랙풀이한 얘기만 들었으면 반대였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반대를 뭐 하신 적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시기나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뭐 경제가 중요한데 왜 지금 이런 거 하냐라는 식으로 네. 물론 개헌 자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반대하신 적 없지만은 지금 왜 이걸 논의하냐는 투로 반대하신 적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그 괴리를 그 간극을 좀 메꾸기 위해 가지고 좀 기름칠하는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개헌 논의 자체가 아까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청와대 주도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네. 아까 말하는 4년 중임제라든지 5년 단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정치권은 청와대를 많이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정현 대표께서 이제 그렇게 기름칠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 네. 국민들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개헌에 반대하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본인의 이게 대통령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정현 대표가 정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럼 왜 4년 중임제를 이번에 못 박지 않았을까? 네. 사실 하나를 못 박으면 그것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열어두면 그야말로 갑론을박이 되어서 이 개헌이 어쩌면 대통령께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블랙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개헌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지금 다시 원포인트 개헌을 좀 논의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원포인트요. 개인 의견입니다. 예, 예, 예. 예. 이게 혹시 개헌이 뭐 국민투표에 붙여질 사안이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국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국회에서 표결을 거치면 얼마든지 개헌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죠. 마지막에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임기가 1년 2개월도 채 안 남은 박근혜 네. 대통령 이 마지막 그 어떤 거기서 과연 성사가 될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성사되기 좀 어렵다는 쪽으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러니까 그 9차 개헌, 그 87년 개헌 때만 해도 명확했어요.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뭔가 권력을 좌지우지 못하게 5년 단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민주화 관련된 그런 조문들 좀 많이 넣고, 그러면 딱 끝이 났거든요. 그거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으니까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30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차 개헌 동안 10년을 넘게 버티는 헌법이 없어요. 근데 아까 황태순 의원님이 뭐 30년을 버텼으니 좋은 헌법이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네. 30년을 버틴 이유는 권력 구조에서 유리한 쪽에서 바꾸는 거 싫어서 계속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문제점도 굉장히 나왔었고.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하고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정치 구조에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을 과연 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그런 뭐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는 떠밀려서 수용을 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불과 2주도 안 됐을걸요. 10월 10일 날 뭐 김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개헌 논의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10며칠 사이에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결심을 뒤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아까 김부겸 의원도 얘기하셨던 게 무언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이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수많은 곳에서 튀어나와야 될 이 네. 정부 구조에 관련된 얘기까지 종합이 되려면 지금 남은 임기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네, 아까 보면은 그 시정연설장에서 일부 의원들이 최순실 나와라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박성훈 국장님, 아무래도 뭐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이 최순실 게이트 논란이 이 개헌 논의 때문에 조금 일단 무뎌질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개헌 논의 정치권을 강타하게 네. 되고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굴러가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전국에 가장 빅 이슈로 돼 있는 최순실 이른바 뭐 게이트 수준으로 진화하고 네.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선 상당 부분 언론의 지면에서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묻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네. 그렇다 해서 이 부분을 개헌론도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네. 만일에 이런 부분은 묻혔다라고 하면 결국 국민들은 개헌론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꼼수였다. 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금 생각이 뭐 화면에 보면 무소속 김종원 의원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뭐 농민 백남기 농민에 대한 뭐 부검 대신 특검해라. 네. 그다음에 최순실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앞에 이제 무언의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소수의 의견 표현입니다만 야당에서는 저 부분에 대한 묻히는 것을 절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로 하되 저 부분은 계속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이전처럼 미디어가 뭐 소수에 의해서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일부 미디어만 통해서 정보를 보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예. 뭐 물론 계층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SNS라든지 그리고 뭐 팟캐스트라든지 그런 또 개인 방송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많은 대화를 쌍방향 소통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당분간은 상당히 개헌 이슈로 이 논의가 집중될 겁니다. 오늘 뭐 이슈 투데이만 하더라도 네, 최순실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개헌 논의만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당분간은 이제 주요 방송이나 언론은 당연히 좀 개헌 논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의도를 하셨다면 그 의도대로 되시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개헌 논의라는 건 사실 30년 동안 어느 정도 축적되었던 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어떤 신선한 이슈로 대중에게 다가서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오늘도 토론하면서 느꼈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정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지지하느냐의 여부, 그것에 따라서 어떤 그 200명을 모으는 세력 구도가 형성되느냐의 그런 관계인 거지, 뭐 아주 독창적인 개헌안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누가 갑자기 8년 단임제 이런 거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최순실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자꾸 이제 뭐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신선도나 자극도 입장에서는 좀 그쪽 이슈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고요. 개헌론이라는 거는 결국엔 1년이라는 시간 인터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좀 차근차근히 숙성되어 나가야 된다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동력을 만약에 진짜 정략적인 이유로 최순실 씨 이슈보다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네. 글쎄요, 그 동력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을 하면 정말 국민에게 유리한 것인가, 좋아지는 것인가. 그럼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는 30년 동안 수명이 다했고 네. 앞으로 의원 내각제나 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면 정말 국민 생활이 좋아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각 어떤 이 여러 가지 중심제 여기서 장단점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저는 그 개헌 자체가 대한민국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모든 제도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현행 그 5년 단임제의 장점부터 얘기를 한다. 예, 장점. 왜냐하면 예.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장점을 얘기한다면 언제든 우리가 과거에 되풀이됐던 어떤 권력 독재 이것의 위험성을 5년이면 무조건 바뀐다. 예, 대통령 바뀐다. 이것으로 끊어주면서 5년간 책임 있게 국정을 추진한다. 이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내각제를 하는 일본이 우리의 대통령제를 한때 부러워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도 되는 게 없고 개혁이 되는 게 없을 때 우리를 엄청 부러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 이제 5년 단임제 이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권하는 그 순간 all or nothing. 집권한 쪽에 모든 권력이 쏠리고 야당은 오로지 5년 뒤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을 생각밖에 할 수 없는 네. 이러한 어떤 권력 집중의 구조. 이것이 많은 문제점, 어떤 권력 비리와 이런 것들 또 친인척 비리와 이것들을 양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바꿔보자라는 것이 상당히 다수의 공감대를 얻은 건 사실이고 네. 그래서 가장 바꾸는 극단의 형태는 내각제 개헌이 되겠죠. 예. 네. 그다음에 내각제 개헌이 상당히 민주적으로 정권이 잘못하면 수시로 바꿀 수 있지만 네. 그것은 장점이지만 또 하나는 불안하다. 예. 조금 잘못하면 최순실 안 된다. 바꾸고 네. 그다음에 뭐 우병우 어저 문제 있다. 바꾸고 그럼 정권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뀔 수 있는 네.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자 양쪽을 절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보자. 그래서 총리는 내정을 총괄하고 어떤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양쪽의 장점을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점을 합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러나 좀 반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엄청나게 혼란이 올 수 있다. 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해본 제도와 비슷한 것을 미국식이 하고 있는 4년 임제로 해보자. 이런 또 논의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4년마다 잘하면 또 시키고 못하면 갈아치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미국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네. 요새 미국 대통령 이제 보시죠. 예. 저기도 4년 일단 집권하면 그 다음 4년이 있을 선거를 향해서 그러네. 여권은 여권대로 특히나 우리같이 권력 집중이 강한 데서는 오로지 현 정권은 오로지 4년 후에 대선을 위해서 예. 또 많은 국정이 왜곡되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하게 되면 네. 결국은 만능의 최고의 선은 없다. 네. 네.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갈 국회, 그 다음에 그 국회를 제대로 통제할 국민의 어떤
통제 수단 이것이 제대로 성숙되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 하나가 어떤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하셨던 이런 정치 구조 문제는 좀 이런 말은 뭐지만 저들만의 리그 같아요. 네. 국민들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만 따지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87년 헌법에서 개정돼야 될 부분은 뭐 노동삼권이나 국민 기본권 30년 동안 변화한 사회를 담을 수 있는 기본권 조항들이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 황태수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가장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게 또 영토 조항과 영토 바로 관련이요. 밑에 있는 네. 4조 평화통일 조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와닿게 변화할 수 있는지가 어찌 보면 이번 헌법 개정에 더 중요한 이슈지 이걸 4년 중립으로 하던 뭐 의원 집정부제로 하던 의원 내각제로 하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유 뭐 자기네들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로밖에 아직은 받아들이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실 그 정부 구조론과 관련해서도 좀 더 국민들의 피부로 다가갈 수 있게 논의가 나와야지 저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지면 예. 이번 개헌론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로도만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그다음에 총리는 그럼 국회에서 뽑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협치를 해나가자 네. 이런 거죠. 아니, 그런 거면 참 이상적으로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의 생각이 다르면 나라가 정말 이제 양쪽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굳이 말하면 한쪽의 권력에 다 집중되면 반대쪽이 너무 힘을 못 쓴다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동등한 정도 힘을 가진 두 세력이 같이 정권을 운영해 나가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명이 있으면 암도 있어요. 어떤 제도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명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제지만 국무총리 제도를 집어넣는 것처럼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넣는 것처럼 한국형으로 무언가를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논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못 박지 않은 것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면요. 결국 우리가 입시 제도를 본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제도가 가장 이제 공감 많이 사는 제도인데 이 지금 정치 주자들 그 중간 주자들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통칭 세간에서 얘기하는 저분은 참 뭐 총리 같은 건 잘하실 것 같은데 대선에 나와서 후보로 당선되기에는 좀 매력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논의가 되면 될수록 확장이 되면서 또다시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4년 중임제 못 박지 않은 건 아까 네.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쩌면은 또 조금 더 변화된 형태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통합하는 형태의 개헌을 염두에 두고 주도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논의에서 아까 선거제도에 대한 어떤 개편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라는 이제 뭐 안철수 대표의 말씀도 있었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를 하든 아니면 분권형을 하든 그렇게 되면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네. 정말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네. 지금 아시지만 그야말로 소수 정당들은 국민의 뜻이 아무리 있어도 실제로 국회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 자체가 네. 너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중대형 선거구제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서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는 틀이 또 만들어지는 게 한쪽에서는 함께 병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선거를 거칠 때만 이제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 내에서도 가장 신뢰를 좀 안 보내는 부분이 뭐 배 의원님이 비례대표시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비례대표제나 아니면 정당 명부제에 대해 가지고 또 해외는 잘 돌아간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신뢰가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실제 논의 들어가면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다는 얘기는 네.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헌을 논의할 정도면 사실은 같이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지 네. 네. 그래야지 합의점을 만들어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예. 거죠. 네, 예. 박상현 부국장님 그런데 네. 저희가 아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개헌 승부수에 반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놨었어요. 그런데 지난 17일에 네. 문재인 전 대표가 4년 만에 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네.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렵고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반응은 바로 그 기조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번에도요. 그 얘기는 지금 개헌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지금에서 던지는 개헌은 만약에 임기 초라면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였다면 또 19대 국회에서였다면 그것은 어떤 그 정권을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떤 그야말로 본인이 공약했던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개헌을 하겠다라고 인식할 텐데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지금 여야를 쭉 돌아보니
누가 있어? 내가 1등이니까 나 지금 무슨 그때 2012년 네. 정상회담 2012년 북한 인권 결의안 갖고 물고 늘어지고 지금 난리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지가 바로 적인데 네. 나를 흔드는 어떤 이런 세력. 이것은 비단 본인을 개인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권 교체를 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아마도 그러한 명분을 갖고 반대를 본격화하고 나서면서 네. 오히려 그 부분을 내년 대선에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렇게.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갖고 나올 확률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당연히 높죠. 왜냐하면 네. 자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진전시켜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예. 네. 반대했죠. 예, 반대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서는 내놨습니다. 네. 물론 아주 구체적이는 않지만 취임 후에 국민의 공감대를 4년 중임제를 포함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네. 상당히 많은 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러나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대개 임기 5년제 말년에 가면 국민들이 피로를 느끼고 이게 바로 다 개헌 현재 헌법 때문이야라고 여당 내부에서도 헌법 탓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정치 개혁의 가장 큰 덩어리가 개헌인 것처럼 정치권에서 인식되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서는 개헌 자체를 내 임기 후에 않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아. 개헌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열어놓지만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서 그 다음에 할 일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할 일은 아니다. 아마 이런 기조로 현재 정리를 해가고 있지 않을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이 여당 또는 친박과의 어떤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여권의 대선주자들도 있는데 여기 빼고요. 여권의 대선주자 후보군도 있는데 여기와는 전혀 얘기가 없이 갑자기 나온 발언으로 보십니까? 여권의 대선 주자들과의 교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핵심들, 친박 인사들과의 네. 그 깊은 교감과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개헌론이 현 시점에서 타당한가에 관해서 여러 요로의 전문가들 의견을 묻고 다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기존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네. 그 논의의 금기가 이미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언론에도 일부 비친 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징표는 우리가 헌법학회장을 지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진박이라고 하는 바로 서울대 교수 출신의 헌법학자 정종섭 의원이 네. 개헌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네. 그 일정까지 제시해가면서 내년 4월 총선 전에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초선 의원들 모임을 만들어서 정례화를 해나가는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또 최근에 친박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정현 대표가 네. 바로 그 개헌에 대해서 최근에 대표 연설에서 이 물꼬를 열어놓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친박 내부의 어떤 그 개헌의 필요성을 이제 공론화하겠다라는 최소한 5, 6개월 이전에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실은 방금 야권에서 이정현 대표의 반응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자막 중에 제일 좀 재밌는 것이 이 개헌 논의가 계속된다고 해가지고 뭐 대북 회복 회고록 의혹이 붙지는 않아라고 이제 언급한 것인데 아까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최순실 씨 의혹을 이제 언급했었는데 먼저 이정현 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온 걸 보면은 확실히 교감이 사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순실 미를 덮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했을 때 바로 이정현 대표 맞대응하는 걸 봐서 어느 정도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야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나올 것은 개헌밖에 없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전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고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국면에서 네. 박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뭐겠냐. 개헌 외에는 이슈가 없을 거다라는 예측들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87년에 만들었던 9번째 개헌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 직선제 개헌. 과연 10번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개헌 논의로 짚어본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